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5단원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에서는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주 인수권은 뭐냐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한 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발행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 추가로 발행을 하는 주식에 대해서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하면 그것이 신주 인수권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주주 모집 방법이 있고 네, 그래서 구분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주 모집 또는 우선적 배정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주주 모집은 이렇게 신주 인수권이나 워런트로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신주 인수권의 가치를 계산을 해본다던가 신주 인수권의 수를 계산을 해본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주 인수권을 아무 때나 막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한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업 재무 과목을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4단원에서 조금 더 17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주인수권의 개념에 대해서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 부분은 희석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더 발행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때 나도 이제 같은 비율만큼 또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지 않으면 내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여기 다일루전, 한국말로는 희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유권 비율이 희석되는 거를 희석된다라는 거에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10%를 갖고 있던 주주가 있는데 회사가 유증을 했어. 유상증자를 했어. 그런데 그 유증할 때 내가 주식을 그 동일한 비율만큼 사지를 않았네? 그러면 나의 의결권, 내 지분율은 이렇게 떨어지게, 5%로 떨어지게, 예를 들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희석이라고 하고, 회사가 이렇게 유증을 하는 경우, 아니면 뭐 이렇게 희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EPS라든가 뭐 PER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업 재무를 나중에 학습을 하시게 되면 17단원에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희석의 개념에 대해서만 희석 제일 첫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5단원 이제 끝부분에 계속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10에서는 채권 발행, 그 중에서도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하자. 그런데 공모로 하기로 하면 이제 SEC에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3호로 발행을 하게 되면 그냥 제한된 투자자들한테만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SEC에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보다는 사모로 발행되는 비율이 더 많다고 했고,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또 사모로 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채권에서 사모와 공모 발행의 차이점에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 발행의 경우에는 SEC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뭐 연기금이라든지 생명보험, 화재보험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더라. 그리고 사모로 발행하게 되면 SEC에 등록도 안 하게 되고 소수의 투자자들한테만 투자 설명서, 제안서, 뭐 계약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모로 발행했을 때 비용이 훨씬 덜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어찌 됐든 주식보다는 그래도 채권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이 발행 비용 플로테이션 코스트가 훨씬 적게 들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일괄 등록 제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 SEC에서 1982년 3월에 룰 415라는 것을 도입해서 부채 발행 그리고 지분 발행 모두에 대해서 일괄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괄 등록 제도에 대해서 이걸 이용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2년 중 아무 때나 따로 신고 없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이 룰 사이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어떤 예외 사항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을 받으려면 이러한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말을 해주고 있고 여기 실제로 미국 은행인 웰스파고와 같은 이런 여러 회사들이 일괄 등록 제도로 우선 처음에 주식 발행하겠다라고 신고해놓고 이제 나중에 조금씩 이제 추가적인 신고 없이 주식을 편하게 채권을 더 편하게 주식을 더 발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첫 번째 15.8 부분에서 신주인수권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또 15.9에서 희석에 대해서 또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10에서 채권, 그 중에서도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할 때에 공모와 사모의 차이점,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런 일괄 등록 제도 같은 편리한 제도가 있구나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15단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